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학년도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수시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무 아카데미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칼럼을 읽으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우선 서강대의 주요 사항 및 변경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은 학생부 종합 전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미반영되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전형별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서강대의 수시 전형은 크게 학생부 교과 고교장 추천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모집 인원이 많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랑 학생부 종합에서 일반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생부 교과 고교장 추천 전형은 일단 전형명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교장 추천이 필요합니다. 고교별 최대 추천 가능 인원은 10명이고요. 학생부 교과 90% 그리고 비교과 10%를 반영을 합니다.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비교과 반영 방법은 출결 5%, 봉사활동 시간 5%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어요.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이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을 볼게요. 이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 만큼 서류, 즉 학생부를 정성평가합니다. 서류평가 방법에도 나와 있죠.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합니다. 자기소개서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서류는 학생부만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 80%와 학생부 교과 10%, 학생부 비교과 10%를 반영하는데요.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반영 방법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반영 방법이 학생부 교과 전형과 약간 다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비교과 10%를 반영하지만 구간별 반영 점수 차이가 적은 편이라서 논술 전형의 경우 비교과 성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점 차이죠. 여기는 3점 차이지만 하지만 교과 전형에서는 10점 차이였어요. 엄청 차이가 다르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이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겠습니다. 전체 수시 경쟁률은 26.08대 1에서 28.84대 1로 소폭 상승했고요. 전형별 경쟁률은 학생부 교과 고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 작년에 신설된 거여서 재작년 경쟁률 결과가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도 전형이 바뀐 거여서 재작년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작년 경쟁률 결과만 보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여기 오타가 났는데 13대 23이 아니라 13.23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4대 1이 아니라 14.1이에요. 그리고 논술 전형은 76.8대 1에서 101.86으로 많이 상승했네요. 그 다음 전형별 경쟁률 최고 모집 단위와 최저 모집 단위를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경쟁률이 제일 높았던 모집 단위는
화공 생명공학, 그리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영미어문 미국문화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사회학,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경제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에서 경쟁률이 제일 높았던 모집 단위는 무려 176.75대 1을 기록한 컴퓨터공학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71인데 가장 낮았대요. 물리학이 71대 1로 논술 전형 경쟁률 최저 모집 단위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격 수기를 볼게요. 외고 출신으로 내신 3.65등급인 학생이었는데요. 사회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불합격한 학생입니다. 합격한 학생의 수기를 보는 것도 좋지만 불합격한 학생의 수기를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죠. 근데 이 학생은 서강대 사회학과에는 불합격했지만 연세대 실내건축학과에는 최초 합격했다고 해요. 이 학생 경우 세특, 행특, 비교과 모두 제한 글자 수를 꽉 채워서 작성을 했고 매 학기 경시대회 등 수상 경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공식 행사도 계획하고 주최 진행 관리하는 활동도 했고 동아리에서 기장으로 활동한 내역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생기부 비교과가 마치 연대 실내 건축을 노린 것처럼 잘 들어맞았기 때문에 연대에는 합격하고 서강대에는 불합격한 것 같다며 생기부의 내용과 학과 특성이 얼마나 잘 맞는지가 합격 요인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지금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늦지 않았던 걸 알 수 있다며 내신 점수 때문에 학종에서 정시로 방향을 바꾸려는 학생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수시를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후배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균관대를 보겠습니다. 성균관대의 주요 변경사항 중에서 중요한 변경사항은 전년도에서는 논술 60%, 학생부 40%였는데 올해에는 논술 100%를 반영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이렇게 변경되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볼게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성균관대의 수시 전형은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우수, 실기 실적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생부 종합 2개와 학생부 교과 그리고 논술 우수 전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입니다. 서류 100%로 평가를 하는데 이 중에는 서류에는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어요. 그 다음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전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류 100%를 평가를 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는데요. 첫 번째 전형과 차이점이 뭐냐면 이 전형은 계열로 모집을 하는 거고 이 전형은 말 그대로 학과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죠. 계열 모집은 이렇게 인문과학 계열 이런 식으로 계열로 모집을 하고 학과 모집은 교육학과 이런 식으로 과에서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전형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전형명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장 추천이 필요해요. 전형 요소는 학생부 교과 80%, 학생부 교과 80%를 정량 평가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 및 전문 교과 과목은 20%로 정성 평가합니다. 학생부 평가 방법은 봐주시면 되겠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계열별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른데요. 특히 인문계도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인문과학 계열의 경우 4개 영역 중 3개 등급 합이 6등급 이내여야 하고 자연계에서 자연과학 계열의 경우 5개 과목 중 3개 등급 합이 6등급 이내이면 됩니다. 그 다음 논술 우수 전형을 보겠습니다. 이 전형은 논술 100%로 평가가 됩니다.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지 않죠. 그 대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앞서 본 거랑 유사합니다. 근데 조금 이런 계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봐주시면 되겠고, 성균관대에서는 전년도 경쟁률 등 입시 결과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합격자들의 수기들을 종합해서 등급컷을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봤는데요. 우선 학생부 종합은 1.3등급은 불합격하고 3.4등급이 최초 합격한 사례가 있는 만큼 내신의 절대적인 등급이 합불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부 종합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등급이 대부분 1등급 중반에서 2등급 초반이었지만 2등급 후반이나 3등급 초반인 학생들도 생기부가 탄탄하다면 성균관대 학종을 충분히 노려볼 만 하겠습니다. 한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1등급 극초반에서 1등급 중반의 내신 등급의 합격자가 많았습니다. 합격 수기를 볼게요. 일반고 내신 2.7등급으로 건축학과 논술우수 전형에 합격한 학생의 경우 학종에는 떨어지고 3일 준비한 논술로 합격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수능 3일 후에 논술 시험이었어서 그 전까지는 수능 공부를 했고 수능 치고 나서 3일 동안 논술 기출문제를 풀고 인강을 봤다고 하는데요. 이 학생은 이과였지만 항상 국어가 1등급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마도 기본적으로 국어 실력이 되었기에 논술 전형에 통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어 실력이 안 되었는데 3일만 준비한 논술로 통과하기는 어렵겠죠. 국어의 경우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꾸준히 하는 습관을 만들 것을 강조했고 수능이든 논술이든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을 후배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양대 볼게요.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논술 80, 학생부 종합평가 20에서 논술 90, 학생부 종합평가 10으로 변경되었다는 것.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는 의예과 선발이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실기 실적 이렇게 4개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도 모집 인원이 많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학생부 종합 일반, 그리고 논술 전형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발전 전형은 전형명에 학교장 추천이라는 말이 없지만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 요소는 학생부 교과 100%입니다.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요. 한양대는 수시 전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 학생부 종합평가 100%로 전형 요소가 되어 있어요. 학생부 종합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고요.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은 논술 90%에 학생부 종합평가 10%예요. 종합평가 방법은 앞서 본 이 방법과 똑같고요. 논술은 계열별로 조금 다르지만 보통 한두 문항 정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 다음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볼게요. 한양대 수시 총 경쟁률은 23.72대 1에서 29대 1로 소폭 상승했고, 특히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전형별로 경쟁률 최고 모집 단위와 최저 모집 단위를 보자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발전 전형의 경우 생명공학과가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의류학과, 자연계열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생명공학과,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경제금융학부가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당연히 의예과겠죠. 의예과가 무려 26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의예과 다음으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239.4대 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51.2대 1로 화학과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최종 등록자의 내신 등급 평균을 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내신 등급 평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국어교육과였으며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의류학과 자연계열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수학교육과였고, 학생부 종합 일반전형에서 또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의류학과가 차지를 했습니다. 한편 논술 전형에서 내신 등급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미래자동차공학과였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사회학과였습니다. 하지만 논술 전형은 학생부 반영 비율이 낮고, 게다가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부 등급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의류학과 자연계열을 제외하고는 합격자의 내신 평균이 대부분 1등급 극초반에서 중반대였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1등급 중반에서 3등급 중반으로 보다 넓게 내신 평균이 분포했습니다. 그 다음 논술 전형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과 등급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3등급 중반대에서 4등급 후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합격 수기를 볼게요. 자사고 내신 3.1등급으로 화학공학과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 최초 합격한 학생의 경우 2학년 때부터 화학으로 진로를 돌리고 내신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학교 자체에서 수행평가로 진로랑 엮어서 만들고 발표하라고 시키는 게 많았어서 세특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른 스펙을 보자면 봉사는 90시간, 독서는 59권 정도 채우고 과학 관련 수상이 있었고, 화학 관련 동아리 기장 경험도 있어서 생기부를 열심히 채운 편이라고 자부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내신이 조금 삐끗했지만 한양대가 자신이 생기부를 열심히 채운 것을 알아봐 준 것 같다며 후배들에게 꼭 생기부를 열심히 채우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참고로 화학공학과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의 합격자 내신 등급 평균은 1.53등급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3.1등급인데 합격을 했죠. 그만큼 생기부가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학생은 끝으로 정시 공부하면서 개념을 익힌 게 면접 준비할 때도 도움이 되고 최저 없는 곳만 지원하려면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정시로 대학 갈 생각이 없는 파워 수시로라도 정시 공부를 꼭 해야 한다는 말을 후배들에게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학년도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